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 끌리는 부동산을 만나다 성공적인 재테크를 위한 나만의 맥 부동산 네트워크 진행의 유창호입니다. 오늘의 부동산 헤드라인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역점사업으로 꼽히는 도시재생의 1기 프로젝트가 2022년까지 마무리됩니다. 세운상가, 장안평, 용산전자상가 등 3대 거점이 대상으로 상생 균형 발전을 위한 앵커시설 조성에 나섭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 중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공공인프라 사업은 엄격한 선정 기준을 세우고 지자체와 협의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고 조기 착공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 대상은 명시하지 않았지만 GTX B노선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됩니다. 사업 속도를 내기 위해 용적률을 포기한 정비사업장이 등장했습니다. 정부의 각종 규제에도 투자 세력이 몰리던 재건축, 재개발 등 정비사업장에도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된 이 수원 8달구 그리고 용인, 기흥, 수지구는요. 지금 매물이 쏟아지면서 결국 집값 하락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렇게 정부의 조정 대상 지역 지정에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죠. 주민들이 반발하는 등 지금 후폭풍이 거센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마다 지정 철회를 요구하는 청원이 빗발치고 있고요. 또 일부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이 조정 대상 지역을 9단위가 아니라 동단위로 개설해달라 이런 요구 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런 점 참고해 두시고요. 네, 저희 부동산 네트워크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오전 11시입니다. 부동산 전문가와 여러분을 직접 연결시켜 드리는데요. 자, 먼저 참여하시는 방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방송을 시청하시다가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거나 또 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하시면요. 언제든지 전화 주시길 바랍니다. 서울전화 2128-8560번, 서울전화 2128-8560번으로 전화 주시고요. 문자 메시지도 받고 있습니다. 문자로도 궁금한 점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또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 참여가 가능한 거 알고 계시죠? 유튜브에서 알토마토로 검색을 하시거나 주소를 직접 입력해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화면을 통해서 이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전국 각 지역을 실시간 연결하는 부동산 네트워크. 여러분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을 통한 실시간 참여. 페이스북에서 알토마토를 검색하거나 주소를 입력해 들어오세요.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에 여러분의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 드립니다. 두 번째, 전화 참여. 02-2128-8560, 02-2128-8560으로 전화 주세요. 상담을 통해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대한민국 부동산 전국망 부동산 네트워크.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금요일 부동산 네트워크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함께 해주실 전문가부터 소개를 해드리겠는데요. 자, UNS 하우징의 신경철 부대표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부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인사 말씀 전해주시죠. 네, 전 UNS 하우징의 신경철 부대표라고 하고요. 이 이제 경기 변동이 이제 불확실성이 이제 확대되는 가운데 이제 어떤 부동산을 투자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할 땐 기준이 참 중요한데요. 이 기준과 철학을 세우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경책을 설명할 때 작년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기조되었던 정책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그 파리 대책, 그다음 9.13 대책 이런 것들은 규제 일변도의 부동산 정책이었다라고 보시면 이제 맞겠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의 다주택자들에게 향하여 양도세를 이제 중과세를 이제 싱했고요.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배제하는 등, 그다음에 임대주택에 대해서도 근데 다주택자한테 혜택을 주었던 임대주택에 대해서도 양도세 중과를 이제 시작하게 되었고요. 공시가격 형식화에 대한 세금 부담도 가중화되고 있는 이런 것들이 이제 이제 부동산 이제 시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서 내 투자자라면 내가 현재 이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것들을 이제 팔아야 되는가, 아니면 계속 보유해야 되는가? 나는 이제 이제 은퇴를 앞두고 이제 그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를 하고 싶은데 작년에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자, 이게 지금 내가 지금 투자를 하게 되면 이거 꼭지 잡는 것은 아닌가라는 염려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런 가운데서 이제 나만의 이제 투자 철학을 세우는 게 중요한데, 내가 이제 그 어떤 부동산을 살까, 팔까, 막 이런 것들을 고민하기 이전에 이제 어떤 부동산을 이제 사야 되는가라는 얘기보다 더 중요한 것들은 어떤 부동산에 투자를 하는 것은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게 사실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부동산은 장기 투자고 거래 금액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하지 말아야 될 곳에 자칫 투자를 하게 되면 내 돈과 시간들을 많이 손해볼 수 있는 경우가 생길 수 있겠는데요. 이런 것들을 고려해봐서 오늘은 투자에 신중할 필요가 있는 이런 부동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가 투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상가 투자는 이제 월세를 받기에 많이 적합한 상품이라고 많이들 이제 생각하고 있는데요. 상가 투자는요, 이제 장기적인 트렌드를 봤을 때 정말 좋을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은 정말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이제 시청자층들을 보면은 주부들 40, 50대, 60대 이런 이제 주부들이 이 이제 프로그램을 많이 시청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이제 쇼핑을 하고 소비를 하는가에 대한 트렌드를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전에는 집 앞에 있는 상가에 가서 물건을 사고 팔고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했었는데 요즘은요, 그렇지 않아요. 이제 대기업에 있는 집합 상가에 가서 이제 뭔가를 이제 산다든가, 아니면 그나마도 귀찮으니까 집 앞에 리모컨으로 홈쇼핑을 본다든가, 아니면 SNS로 이제 이런 것들을 찾는다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과연 2년 후, 4년 후, 10년 후에도 장기적으로 이런 상가가 계속 괜찮을까, 이런 것들은 정말로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오피스 빌딩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오피스 빌딩이 뭐냐면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꼬마 빌딩도 다 포함하는 이런 것들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워낙 이런 꼬마 빌딩이라든가 오피스 빌딩 이런 것들을 좋아하다 보니까 작년에 가격이 많이 상승했어요. 무려 8.5%나 상승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 가격은 많이 상승했는데 그에 따라서 임대료도 같이 상승했으면 정말 좋을 텐데, 이 오피스 빌딩이라는 것들은 임대료는 그대로 있는데 가격만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수익률이 급격하게 많이 하락했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자, 올해부터 내년, 그 다음에 내후년까지 해서 자, 여의도라든가 강남이라든가 이런 중심지에 있는 오피스의 공급량도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되어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 수익률과 공실률 이런 것들을 고려해 봤을 때 과연 오피스 빌딩이 좋은 투자처가 될 수 있을까, 이런 것들도 다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자, 지방과 수도권에 있는 대형 평수 아파트에 대해서 자, 내가 만약 보유를 하고 있다면 매각을 한번 고려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새롭게 투자를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도 이건 좀 이렇게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아마 듭니다. 왜냐하면 자, 수도권에 있는 많은 아파트들이 이미 30평대 아파트와 40평대 아파트를 비교했을 때 40평대 아파트보다 30평대 아파트가 더 비싼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현재도. 자, 그런데 이게 말이 사실 안 되는 거잖아요. 40평대 아파트가 당연히 들어간 자재비, 인건비, 평수, 땅 지분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당연히 더 비싸야 됨에도 불구하고 30평대가 더 그 가격 역전하는 현상이 일어나는 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으세요. 자, 우리나라의 인구의 구조는 5인 가족 중심에서
1인 가구, 2인 가구로 급격하게 개편되고 있고요. 향후 10년간 현재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인구 구조가 1인 가구, 2인 가구로 재편될 거예요. 결국 가격이라는 것은 부동산도 마찬가지로 수요와 공급에 수렴하게 되어 있는데 40평대, 50평대, 60평대 아파트를 원하는 수요층들이 사실 많지 않을 거란 얘기죠.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3기 신도시가 작년 말에 이제 발표가 됐어요. 다 수도권 지역이죠. 서울에서 인접한. 자, 그런 곳에도 계속해서 공급이 수도권과 지방 쪽에 많이 몰리다가 보면은 공급은 더 늘어나는데 대형 평수 아파트에 대한 그런 수요층들은 더 줄어들기 때문에 앞으로 가격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은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정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는 재건축 아파트예요. 재건축 아파트를 통해서 그동안 많은 분들이 이제 자산 축적을 했고 투자에 대한 많은 이제 좋은 경험들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하지만 자 올해도 정말로 앞으로도 계속 이 재건축 아파트가 괜찮을 것인가 이런 것들은 좀 더 고민해보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특별히 이제 아직 관리 처분 인가도 나지 않았고 사업 시행 인가도 나지 않은 시행 초기에 있는 재건축 아파트들은요 많은 고민을 할 필요가 있어요. 자 서울에 있는 예에 한번 예를 들어보자면 자 아파트 가격은 한 15억, 17억 이 정도 하는 그런 아파트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아파트들이 실제로 전월세가를 살펴보면 전세가가 3, 4억밖에 되지 않아요. 전세가와 매매가의 차이가 뭐 10억 이상 나는데도 꽤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됐을 때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나의 돈과 시간이 많이 묶일 수 있다라는 것들을 이제 알고 투자를 접근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올해부터 정부가 발표한 내용이 있어요. 뭐냐면 이제 공시 가격을 현실화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내가 살 때 또 마찬가지고 보유하고 있을 때 재산세와 종부세에 대한 부담이 점점 더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게다가 초과이익 환수제라든가 양도세,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세라든가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과연 내가 이 10억 이상 되는 돈을 투자했을 때 그게 만약에 올랐다고 하더라도 세금을 빼고 나면 과연 나한테 이렇게 남는 돈이 수익이 얼마나 떨어질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좀 더 고민하면 이제 투자에 좀 더 신중할 수 있겠다라고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뭘 사라는 거야? 상가도 안 된다 그러고 오피스 빌딩도 사실 이제 수익이 떨어진다 그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좋아하는 대형 아파트 그 다음에 재건축 아파트 이런 것들도 투자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해라 라고 한다면 뭘 투자하면 되겠까라고 생각했을 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의 트렌드를 따라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1인 가구, 2인 가구가 많아진다라고 하면은 대형 평수보다라는 소형 평수에 좀 더 집중할 필요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소형 평수라고 하더라도 공급이 많이 늘어날 여지가 있는 수도권과 지방보다라는 서울 중심의 역세권. 자, 1인 가구, 2인 가구가 좋아하는 스타벅스라든가 맥도날드라든가 올리브영이라든가 이런 편의시설과 예술, 그다음에 일자리, 그다음 이런 문화에 대한 인프라를 두루 갖추고 있는 서울 중심의 역세권으로 투자를 좀 집중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별히 자, 오래된 그런 주택들보다라는 신규 주택, 이 이제 신규 주택에 대한 역설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신규 주택이 오히려 전월세 가격이 높기 때문에 내가 실제로 들어가는 투자금은 또 적을 수 있겠다라는 것들을 고려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건축법이 굉장히 많이 발달했어요. 그래서 내구성이 엄청나게 좋아졌어요. 주차장이라든가 소방 설비, 그 다음에 이런 이제 단열, 방음 이런 것들에 대한 자재까지 많이 발전된 이런 이제 그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신규 주택이 오히려 투자금도 더 적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향후 내구성도 더 좋을 수 있겠다. 이런 내용들 가지고 이제 투자에 접근하면 이제 막 크게 엄청난 1억 천금을 벌지 못하더라도 실패하지 않는 투자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부동산 규제는 자꾸 나오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발만 동동 구르는 분들이 분명 있는데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이제 정책에 휘둘리지 말고요. 빨리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부 대표님과 함께 이렇게 정책에 반하지 말고
트렌드와 함께 가자는 내용의 강의를 들어봤고요. 자, 그리고 부대표님, 이 현명한 부동산 투자를 도와주는 이 특별한 시간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무료 세미나 좀 소개해 주실까요? 예, 지금 제가 이제 후반기로 가면서 계속 말이 빨라지는 것을 이제 시간을 보면서 느끼겠는데요. 이제 수요일하고 이제 토요일에 준비한 이제 세미나인데요. 오후 1시에 이제 진행이 되겠습니다. 장소는 이제 강남구청역으로 오시면 되고요. 특별히 이제 토요일 1시 세미나는 저랑 이제 유재성 대표가 같이 진행하는 세미나인데 사람 엄청 많이 오세요. 자리 많이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앉을 자리가 없을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반드시 이제 전화로 예약을 하시고 오셔야 이제 왔다 그냥 돌아가는 일이 없는 그런 세미나가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무료 세미나 함께 해주시길 바라고요. 저희 문의 전화는 항상 열려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서울전화 2128-8560번, 서울전화 2128-8560번으로 전화 주시고요. 문자 메시지도 받고 있습니다. 문자로도 궁금한 점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신경철 부대표님과 함께 만나볼 그 첫 번째 부동산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신경철 부대표님이 선정해주신 첫 번째 부동산 네트워크. 서울시 종로구 숭인동에 위치한 오피스텔입니다. 숭인동 오피스텔의 위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1호선과 6호선 환승역인 동묘암역에서 도보로 1분이 채 걸리지 않는 역세권 오피스텔인데요. 1호선과 4호선 환승역인 동대문역도 도보로 이용 가능합니다. 서울 도심권인 종로구인 만큼 다양한 지하철 노선과 버스를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을 뿐 아니라 도로교통망도 잘 갖춰져 있습니다. 숭인동은 편리한 교통과 함께 직주 근접지로서 높은 가치를 지니고 있는데요. 서울의 대표적인 상권인 동대문과 남대문이 가까이 있으며 주변 여러 재래시장까지 관련 종사자들이 선호하는 주거지입니다. 또한 도심권 업무지구로의 출퇴근도 편리해 직장인들이 많이 찾는 입지를 갖췄습니다. 소개드리는 오피스텔은 2020년 1월 준공 예정인데요. 지하 2층에서 지상 17층 총 128세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내부를 보시면 평형에 비해 굉장히 넓게 보이는데요. 입주자들에게 맞춰 공간 활용도를 극대화했다고 합니다. 특히 빌트인 냉장고, 드럼 세탁기, 천정형 에어컨, 빌트인 빨래 건조대, 인출식 식탁, 전기 쿡탑, 시스템 가구 등 풀 퍼니시드 시스템 인테리어가 적용돼 주거 만족도까지 높였습니다. 서울 중심 업무지구인 종로구는 주요 업무지구로의 접근성도 뛰어날 뿐만 아니라 주택의 희소 가치가 높은데요. 풍부한 배우 수요와 편리한 접근성, 그리고 쾌적한 주거 환경으로 인구 집중과 상권 활성화까지 기대되는 종로구 숭인동의 오피스텔입니다. 네, 이 종로 모르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없죠. 이 서울의 도심 센터고요.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곳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중에서도 신축으로 이번에 준비를 합니다. 자, 종로구 숭인동의 오피스텔인데요. 개요 좀 먼저 알아보고 그리고 건물 특징도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이제 앞서 설명드린 내용 중에서 우리가 이제 기준을 잡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는 이제 소형 주택에 투자를 해라. 두 번째는 이제 신축. 그다음에 서울 중심의 역세권에 투자하면은 크게 막 1억 정을 벌지 못하더라도 실패를 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준비한 매물 같은 경우에는 1호선과 6호선 동묘암역의 도보 20초 거리에 있는 초역세권 매물이 되겠습니다. 1호선은요, 이 동묘역에서 이제 한 정거장만 더 가게 되면은 이제 동대문이고요. 그다음에 한 정거장 더 가면 종로 5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대편으로 가게 되면 청량리가 있고요. 6호선 같은 경우에도 용산과 그다음에 이제 고대까지 이제 연결하는 그러한 이제 지하철 호선이 되겠거든요. 그럼 이 중심 업무지의 일자리에 대한 수요층들을 끌어당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학군의 수요층들도 끌어당길 수도 있고, 실제로 동대문까지, 그 다음에 그 주변의 인근까지는 엄청난 일자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직주 근접으로서 굉장히 좋은 형태의 이제 오피스텔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총 17층 건물로 이제 구성되어 있는 방 하나에 원룸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자, 2020년 1월 준공 예정이고요.
자, 그 표준 가격으로 부가세를 포함하더라도 자, 1억 4,800만 원 정도 되는 굉장히 경쟁력 있는 가격에 이제 매물입니다. 자, 화면을 잠깐 보시면 이제 그 번듯하게 이제 주변에 비해서 다른 낮은 층들에 비해서 또 올라 있는 이런 형태의 이제 오피스텔을 보실 수 있겠는데요. 이제 그 도시재생 뉴딜의 1호 지역이기 때문에 주변은 아직 이제 많이 이제 그 발전되지 않았어요. 그런 가운데 이제 1호로 나오는 형태의 매물이기 때문에 주변에 비해서 아직 가격이 많이 착한 형태로 이제 그 나와 있는 가격입니다. 시설 보면은 이제 그 신축이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그 현대적으로 그다음에 그 준공 기준 다 맞춰가지고 다 나와 있는 이런 매물이기 때문에 아주 쾌적하죠.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주변에 있는 매물들이 다 오래된 것들밖에 없어요. 실례로 도심권에서 이제 10년 이내 내에서 이제 신축 건물은 7%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신축 매물에 대한 이제 그 메리트는 굉장히 가시화됐다라고 보시면 맞겠고요. 말씀드렸다시피 문재인 정부가 이제 야심차게 이제 진행하는 서울 이제 도시재생 뉴딜 사업 같은 경우 강남 4구도 제외됐고 그다음에 마용성도 제외된 이런 이제 그 지역인데 이 종로구에 있는 이것들은 이제 처음 1호로 진행되는 이런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자체에 대한 주변도 많이 쾌적해질 수 있다라는 메리트가 있겠고요. 3대 도심 종로 메가 상업적 안에 있기 때문에 미래 가치가 아주 풍부하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지도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요. 이제 동묘암역에서 이제 이제 아래쪽으로 보면 2호선을 이용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옆에는 4호선을 이용할 수 있겠고요. 우이 신설성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호선과 6호선을 동시에 이용하는 총 5개의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입지를 가지고 있고요. 그 위아래 그러니까 위쪽으로는 이제 창신동, 그 다음에 그 아래쪽으로는 황학동, 오른쪽에 용두동까지 다 재개발이 입지되어 있는 지역이고 이 자체에 있는 구역 자체도 도시재생 뉴딜로 개발이 되어 수 있기 때문에 자체와 동서남북이 다 좋아질 수 있는 그런 매물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살펴드리는 곳이요. 소형의 신축 역세권. 앞서 부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이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소형이죠. 공간 활용도 너무 좋은 원룸이라는 점. 거기다가 내년 1월에 준공이 되니까 신축입니다. 여기에 역세권. 이건 뭐 말도 못하죠. 동묘암역에서 20초면 갈 수 있으니까 이런 역세권을 보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겁니다. 거기에 또 입지적인 장점이 얼마나 많은지 이 부분까지 살펴드렸는데요. 자, 그렇다면 조금 더 핵심만 저희가 따로 한번 뽑아보도록 할게요. 자, 부대표님, 그럼 이 핵심 투자 포인트만 뽑아본다면 어떤 것들을 볼 수 있을까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젊은 사람들이 과연 내가 어디에 살고 싶을까? 이제 수요자의 니즈를 보게 되면은 이제 어디에 투자처가 나올 수 있는지 이제 알 수 있겠는데요. 동묘암역에서 20초 거리에 있는 초역세권 매물이다. 이 이제 역세권이 왜 중요하냐면 주변에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 뭐 쇼핑, 문화 이런 것들이 다 밀집된 것들이 역세권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정말 이제 투자로서 되게 편한데 그냥 허허벌판에 앞으로 좋아질 거예요. 뭐 이렇게 해서 투자라는 것들은 좀 더 리스크 위험이 따를 수 있겠지만 현재도 좋은데 앞으로는 더 좋아질 곳을 이제 투자처로 고려를 했을 때 이게 이제 실패하지 않은 투자가 될 수 있겠는데요. 그럼 지금도 좋고 앞으로도 좋을 것이 뭐냐? 결국은 이제 수요예요. 지금도 우리 집에 들어와서 살아줄 세입자들이 많이 있는데 앞으로는 더 많아질 것이다. 라는 것들이 예측이 되는 개발 계획이 예정된 지역에 투자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들은 주변이 좋아지고 그 다음에 앞으로도 개발 계획도 많이 있어서 그런 이제 시세차익을 볼 수 있겠지만 그것들이 이미 가격에 반영이 되어 있다면 투자소로 그렇게 이제 메리트가 없을 거란 말이에요. 항상 주변과 비교했을 때 가월비, 자 월세, 전세, 그다음 매매가 수준들을 살펴봤을 때 이게 얼마나 투자로 가치가 있는지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이제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종로구 숭인동의 오피스텔 그 가격적인 부분까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가격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방금 말씀드렸는데요. 제일 네. 중요한 건 어쨌든 가격입니다. 가격이 제일 중요해요. 자, 이제 가격이 이제 경쟁력이 있는가 없는가 이것들을 이제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는요. 이제 본인이 이제 가지고 있는 혹시 월세를 살고 있을 때 내가 월세를 얼마 내는가,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전세가가 얼마로 형성되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1억 4,800만 원인데 1,000만 원에 월세 60만 원이 나오는 지역들은 사실 저도 많이 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한번 보세요.
자기가 얼마나 이제 많이 이렇게 이제 이 정도 가격에 월세를 얼마 받을 수 있는 것들이 내가 한번 비교를 해보면 이 가격이 얼마나 저렴하게 나온지를 바로 알 수 있겠고요. 임대가, 전세로 했을 때는요, 1억 3,500만 원까지 맞춰지기 때문에 실제로 내가 투자하는 금액은 전세 끼고 했을 때는 1,300만 원이라는 서울 종로의 소액으로 투자 가능한 그런 지역이라고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종로구 숭인동의 오피스텔까지 살펴드렸습니다. 자, 그럼 저희 다음 부동산도 한번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자, 신경철 부대표님과 함께 만나볼 그 두 번째 부동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강동구 철호동의 오피스텔입니다. 강동구 철호동 오피스텔의 위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은 바로 5호선 강동역인데요. 도보로 약 3분 거리에 위치한 역세권 오피스텔입니다. 또한 같은 라인인 길동역과 5호선과 8호선 환승역인 천호역도 도보로 이용 가능합니다. 그리고 천호동은 명실상부한 서울 강동구의 대표 상권이 자리한 곳이기도 한데요. 주변으로 대형 마트와 백화점 등 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있고 10대와 20대 젊은 층들이 즐겨 찾는 천호동 로데오 거리는 최신 트렌드가 반영된 다양한 쇼핑시설이 입점해 있습니다. 로데오 거리의 이면 골목은 음식점과 카페 거리가 형성돼 최근 새로운 핫플레이스로 부상 중인 곳이기도 합니다. 네, 발달된 상권과 함께 쾌적하고 편리한 생활 환경을 자랑하는 강동구 천호동인데요. 탄탄한 배우 수요를 지녔으며 유동인구 또한 풍부하고 강남과의 접근성도 뛰어난 강동구 천호동의 오피스텔입니다. 자, 이번에 강동구 철호동의 오피스텔로 와봤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일단 강동구 철호동의 오피스텔 개요 정보부터 간략하게 좀 알아볼까요? 네, 자, 한 번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5호선 강동역에서 도보 3분 거리에 있는 매물이고요. 투룸입니다. 아파트의 대체소가 될 수 있는 매물이고요. 총 13층 건물로 되어 있습니다. 방 2개, 거실, 주방, 욕실까지 포함되어 있는 투룸이고요. 자, 2019년 7월, 올해 7월에 준공될 예정인 그러한 매물입니다. 자,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강동구 같은 경우에는요. 자, 강남 바로 임접하게 있는 강남 4구라고 불리는 지역이고요. 올해 작년 12월이죠. 9호선이 개통을 했습니다. 이 9호선이 주는 의미는 뭐냐면 마곡부터 강남구를 다 통과하고 있는 중심 상업 업무지구를 다 통과하는 있는 한강축을 따라서 있는 그런 매물이기 때문에 이제 9호선 부동산 투자의 황금 노선이라고 불리는 업무고요. 그다음에 부동산 투자에는 마찬가지로 이제 수요층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있어요. 일자리죠. 자, 강동구 자체에 이제 입주된 많은 이제 병원들과 기업들, 상인 엔지니어링 복합단지, 고덕 업무 복합단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현재도 일자리가 많이 있는데 수요층이 많이 있는데 앞으로도 일자리가 많이 늘어날 그러한 지역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고요. 지도를 보면 잠깐 설명드리게 되면은 자, 잠실 국제거리 복합단지, 그 다음에 구의역, 강남에서 가장 가까운 강변과 구의가 있는 이 지역에도 가장 가까운 매물이고요. 그 다음에 9호선 보훈병원역이 뚫리는 곳에 인접한 매물지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미래에 일자리가 계속 늘어날 수 있는 지역이다라고 이렇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강동구 철호동 오피스텔 살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철호동 오피스텔 가격도 어떤지 좀 볼까요? 예, 가격은요. 예. 자, 2억 2,400만 원입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주변과 비교했을 때 이게 얼마나 비교를 해봐야 경쟁력이 있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겠는데요. 주변에 형성된 투룸 같은 경우에 현재 3억을 육박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세가도 2억 5천만 원에 육박하는 곳들이 많이 있는 그런 곳에 자, 매매가 2억 4천만 원, 2억 2,400만 원 나왔습니다. 자, 전세가는요, 2억 1천만 원이고요. 자, 월세를 이제 받고 싶을 때는 자, 보증금 3천만 원에 90만 원이라는 매우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나와 있는 그런 매물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강동구 철호동의 오피스텔 살펴드렸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해 주신 신경철 부대표님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저희 문의 전화는 항상 열려 있습니다. 서울전화 2128-8560번, 서울전화 2128-8560번으로 전화 또는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대한민국 전국 각 지역을 실시간 연결하는 부동산 네트워크. 여러분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을 통한 실시간 참여. 페이스북에서 알토마토를 검색하거나 주소를 입력해 들어오세요.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에 여러분의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 드립니다. 두 번째, 전화 참여. 02-2128-8560, 02-2128-8560으로 전화 주세요. 상담을 통해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대한민국 부동산 전국망 부동산 네트워크.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전문가 소개해드리죠. 위버라인의 오연선 팀장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부동산 투자 전문기업 위버라인의 오연선 팀장입니다. 오늘은 개발 호재가 풍부해서 미래 가치가 기대되면서 또 주변 시세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또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한 강남구 역산동의 다세대와 강서구 염창동의 단정 다세대 매물 준비해봤습니다. 네, 그럼 오연선 팀장님과 함께 만나볼 그 첫 번째 부동산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오연선 팀장님이 선정해주신 첫 번째 부동산 네트워크. 강서구 염창동에 위치한 신축 다세대 주택입니다. 편리한 교통 환경으로 업무지구로의 접근성이 우수한 염창동 다세대 주택의 위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염창동 다세대 주택은 9호선 등촌역으로부터 도보 약 5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황금 노선이라 불리는 9호선을 이용해 업무지구로 빠르게 이동하실 수 있어 직장인들의 선호가 높은 지역입니다. 더 자세히 이야기 드리자면 염창동은 서울 서부권의 주요 업무 지역인 여의도, 상암, 마곡지구와의 접근성이 우수한데요. 대형 업무 단지에 종사하는 직장인들이 생활 편의성과 자녀 교육을 위해 선호하는 주거 지역이 바로 이곳 강서구 염창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주변의 교통 환경이 크게 개선될 호재 소식이 있는데요. 바로 2021년 개통 예정인 월드컵 대교입니다. 월드컵 대교가 완공되면 합정과 마포, 또 상암 DMC 등 서울 서부권의 요충지와의 접근성이 크게 올라갈 전망이며 덩달아 분산 효과로 인해 인근의 교통체증 또한 개선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데요. 뛰어난 업무지 접근성과 우수한 교육 환경을 갖추고 있는 강서구 염창동의 신축 다세대 주택입니다. 자, 이번에는 강서로 자리를 옮겨봤습니다. 이 강서구 염창동, 자, 지금부터 살펴드릴 텐데, 자, 다세대 주택이네요. 어떤 곳인지 개요와 건물 특징 먼저 좀 살펴주실까요? 네, 9호선 등촌역을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대지 면적은 22.14제곱미터, 전용 면적은 44.30제곱미터로 오늘 소개해드릴 물건은 총 6층 건물의 4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방 3개와 거실, 주방, 욕실, 다용도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2018년도 9월에 준공이 완료되었습니다. 매매가는 3억 4천만 원입니다. 이어서 건물 특징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강서구입니다. 이렇게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는 만큼 주택수가 충분하지 못한 지역으로 대기 수요가 넘치는 곳으로 앞으로의 시세 차이까지 기대하실 수 있는 매물입니다. 이제 막 완공이 된 신축으로 직접 오셔서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는 매물입니다. 흔치 않는 3개 동의 단지형 다세대로 보유 가치가 높은 매물이 되겠습니다. 단지형인 만큼 넓은 부지로 인한 주차 공간이 여유 있겠습니다. 요즘 임차인들은 주차 공간을 정말 중요시 여기는데요. 본 매물은 주차가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1:1 주차로 100% 다주식 주차가 가능한 임차인들의 선호도가 높은 매물입니다. 총 6개 층 건물에 3개 동에 30세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렴한 가격에 3룸으로 여유 있고 활용도 좋습니다. 그래서 인근으로 직장을 다니는 신혼부부의 수요가 많기 때문에 이미 전세가 맞춰진 세대들도 있습니다. 깔끔한 아파트형 내부와 엘리베이터, CCTV, 현관 보안문까지 잘 갖춰져 있습니다.
네, 지금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9월 달에 이 세계동 삼형제가 딱 나란히 완성이 됐는데요. 자, 3룸. 오늘 오랜만에부터 여유로운 공간으로 저희가 소개를 해드립니다. 3룸에 또 100% 자주식 주차가 가능하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 화면 보셨겠지만 저렇게 깔끔하게 떨어지는 곳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강서구 염창동 더 살펴드리도록 할게요. 워낙에 또 강서면 마곡지구의 호재를 잔뜩 안고 있는 곳인데 그 얘기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팀장님 그러면 입지와 호재도 한번 살펴주실까요? 네. 직장이 많고 강남까지 급행으로 연결이 되는 황금 노선인 9호선 등촌역을 도보로 5분이면 이용이 가능한 역세권입니다. 마곡지구로는 세정거장, 여의도로도 5정거장, 강남으로도 20분 이내에 출퇴근이 가능하고 또 새로 개통되는 공항철도를 이용하시면 상암으로의 출퇴근도 용이합니다. 도로망도 올림픽대로와 강변북로, 가양대로로 잘 갖춰져서 편리한 이동이 가능하며 2020년에 개통을 앞두고 있는 월드컵 대교를 이용하시면 마포 쪽으로의 이동도 너무 좋습니다. 입주가 진행 중인 마곡지구의 16만 직장인 수요만으로도 든든한 배후 소유지인데요. 이뿐만 아니라 여의도의 15만, 또 상암의 4만까지 정말 트리플 직장 수혜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에 따른 직장인들과 신혼부부들의 수요가 넘치는 곳입니다. 주거지로 이미 잘 형성이 돼 있는 곳이기 때문에 대형마트와 주민센터 등 편의시설도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주거 만족도도 우수한 지역입니다. 또 개발 호재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강서구의 대형 호재는 바로 마곡산업단지입니다. 그 어떤 지역에도 지금 이런 호재는 없습니다. 집값과 바로 연결이 되는 대규모 업무단지의 개발입니다. 그중에서도 마곡산업단지는 대기업 중심의 기업들이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 LG그룹, 롯데, 코오롱, 이랜드, 넥센 등이 입주해 있고요. 또 추가적으로 다른 대기업들이 입주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주택가격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곳입니다. 마곡 지역이 가격이 오르긴 했지만 아직 마곡지구 내 입주율이 한 30%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추후에 추가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회사의 입주뿐 아니라 강서구의 주거 환경도 굉장히 고품격화되고 있습니다. 강서구 중심에 거대 보타니파크가 생길 예정으로 초입에는 2020년도 완공 예정인 LG아트센터가 그리고 이미 임시 개장을 해서 화제를 모으고 있는 서울식물원이 5월에 정식 개원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주거 환경도 굉장히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대형 쇼핑몰과 유명 호텔들도 쏙쏙 입점하고 있기 때문에 인구 유입으로 인한 임대가와 집가 상승이 예상됩니다. 네, 이 집 주변으로 슬쩍 둘러보시면요. 여의도도 뭐 상암 쪽도 이런 주요 업무지구들이 있잖아요. 굉장히 출퇴근하시기에 용이합니다. 특히나 이 마곡의 거대한 힘, 이거는 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 같은데요. 여기 게다가 주변에 보시면 9호선이 있다는 거 말씀드렸잖아요. 9호선, 이 강남을 동서로 가로지르는 라인입니다. 이 차 타고 가는 것보다 더 빠를 수 있거든요. 쭉 타고 가시면 강남까지도 쉽게 도달할 수 있다는 사실. 거기다가 이제 마곡의 이 보타닉 공원 엄청난 규모로 이 자연 환경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숲세권을 향유할 수 있다는 사실까지도 저희가 지켜보겠습니다. 자, 강서구 염창동의 주택 살펴드리고 있는데, 자, 그러면 이번에는 가격이 또 어떻게 되는지 그 부분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가격은 어떻습니까? 네, 가격은 매매가는 3억 4천만 원, 전세 예상 금액은 3억 1,500만 원으로 전세를 끼고 투자하실 때에는 2,500만 원으로 3룸에 투자가 가능하십니다. 월세 시에는 보증금 3천만 원에 월 110만 원, 대출을 활용하고 투자하실 때에는 1억 6천만 원이면 이쪽에 투자가 가능하십니다. 네, 좋습니다. 3룸의 요 가격이라는 거죠. 강서구 염창동의 다세대 주택 이렇게 살펴드렸습니다. 자, 저희 소개해드리는 내용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들 뭐 있겠죠. 그리고 뭐 전문가와 자세한 상담 필요하시면요. 언제든지 전화 주시길 바랍니다. 서울전화 2128-8560번, 서울전화 2128-8560번으로 전화 주시고요. 문자 메시지도 받고 있습니다. 문자로도 궁금한 점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오연선 팀장님과 함께 만나볼 그 두 번째 부동산 화면을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오연선 팀장님의 두 번째 부동산 네트워크.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소개해드리는 역삼동 주택의 위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은 2호선 역삼역으로 역까지는 걸어서 약 8분 정도 걸리는데요. 서울 지하철 중에서 가장 많은 승객이 이용하는 노선이 바로 2호선입니다. 2호선 중에서도 강남 테헤란로에 위치한 역삼역인 만큼 상권과 편의시설들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역삼동 강남역 사거리에서부터 삼성동까지 서울 강남을 동서로 가로지르는 테헤란로는 한국의 국제금융의 중심지로 수많은 고층 빌딩들이 들어선 곳인데요. 포스코 센터, 동부금융센터 등 대규모 업무단지가 밀집돼 있어 늘 사람들이 끊이질 않고 출퇴근하는 직장인 수요가 매우 풍부한 곳이기도 하죠. 특히 강남구 내에서도 1, 2인 가구의 비중이 특히 높은 역삼동입니다. 그리고 주변에 대형 호재 소식들도 들려오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국제교류 복합지구 조성을 들 수 있습니다. 코엑스에서부터 한전부지 그리고 한국감정월제나 종합운동장까지 연결하는 72만 제곱미터의 대규모 지구 조성 사업인데요. 서울시는 이곳을 마이스 산업의 중심지로 육성할 계획으로 향후 강남권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며 그리고 이러한 개발의 수혜를 입을 것으로 전망되는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의 다세대 주택입니다. 네, 이번에는 강서가 아니라 강남으로 가보겠습니다. 강남구에서도 이 업무 중심지, 이 센터라고 볼 수 있겠죠. 역삼동으로 가볼 텐데, 자, 이번에도 다세대 주택을 소개해 드립니다. 자, 2호선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개요와 건물 특징이 먼저 소개해 주시죠. 네, 2호선 역삼역을 도보 8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대지 면적은 15.33제곱미터, 전용 면적은 24.44제곱미터로 오늘 소개해드릴 물건은 총 6층 건물의 2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방 2개와 거실, 주방, 욕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2019년도 2월에 준공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매매가는 3억 5,200만 원입니다. 요즘은 영등포 쪽에서도 3억대가 훌쩍 넘는데요. 강남 한복판에 그것도 역삼 1동에 3억대의 매물입니다. 전세를 끼고 투자 시에는 3,900만 원으로 다른 매물에 비해 낮은 가격으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매매하시는 순간부터 시세 차익을 기대하실 수 있는 매물입니다. 역삼 1동은 고소득의 1, 2인 가구가 집중되어 있는 지역으로 전월세의 수용 여력이 충분하며 수요가 넘치는 안정적인 투자처로 투자를 처음 해보시는 분들께도 적극 추천드리는 실패 확률이 거의 없는 지역입니다. 6층 건물로 엘리베이터, CCTV, 현관 보안문까지 잘 갖춰져 있고요. 또 에어컨, 세탁기, 인덕션까지 풀옵션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소형 주택이지만 강남권 수요에 맞춰서 대리석과 브랜드 자재로 인테리어되어 있고요. 또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고급스럽게 내부 인테리어로 마감되었습니다. 또한 다른 다세대와 비교해서 넓은 전용 면적이 장점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이제 곧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강남의 투룸 신축으로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자, 이번에 또 입지와 호재적인 면도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물론 뭐 강남이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직접 전문가에게 들어보는 이야기는 또 결이 다를 겁니다. 자, 입지와 호재도 같이 한번 좀 살펴주실까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을 대표하는 오피스 거리인 테헤란로와 역시 회사와 할 건, 놀거리, 즐길 거리가 풍부한 강남대로를 모두 도보로 이용이 가능한 위치입니다. 회사와 가까우면서 다양한 강남의 문화를 즐길 수 있기 때문에 직장인들의 선호도가 높은 또 인기가 많은 지역으로 역시 대기 수요자가 넘치는 곳입니다. 하지만 수요 대비 한정적인 공간으로 인해 공급이 충분하지 않은 지역으로 인대세와 더불어 앞으로의 집가 상승으로 인한 시세 차이까지 기대하실 수 있는 매물입니다. 지하철 2호선 강남역과 역삼역 그리고 신분당선의 이용이 가능합니다. 근거리에는 코엑스와 백화점, 대형마트, 종합병원 등 생활 편의시설도 역시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주거 만족도도 우수한 입지입니다.
개발 호재도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도 너무 좋은 강남이지만 앞으로의 개발 호재들이 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미래 가치도 기대되는 곳입니다. 이제 많이 익숙하신 그런 호재들인데요. 국제교류 복합지구 단지, 또 영동대로 지하화 사업, 롯데칠성부지 재개발, 이렇게 정말 너무 많은 호재들이 강남 쪽에 집중되어 있고 그 호재들의 중심에 있는 매물입니다. 먼저 코엑스에서 잠실종합운동장 지역에 조성 중인 국제교류 복합지구가 있습니다. 이 일대 지역을 국제 업무, 컨벤션, 스포츠, 문화, 엔터테인먼트가 융합된 고부가 가치 미래성장 산업단지로 개발시킬 예정으로 강남권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전망입니다. 또 바로 그 앞에 영도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이 있습니다. 영동대로 지하공간에 요즘 한창 급물살을 타고 있는 GTX A와 C 노선, 그리고 광역과 도시철도의 통합 역사와 버스 환승센터가 조성되어서 서울과 수도권을 연결하는 교통 허브이자 비즈니스, 산업, 관광명소로의 거대한 지하 도시가 잠실 야구장의 30배 면적 크기에 이렇게 지하에 생길 것입니다. 이렇게 도로와 편의시설이 모두 지하화된다면 지상에는 도심 속에 대형 공간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이에 따른 고용 창출과 교통 인프라의 발달로 추가적인 임대가와 집가 상승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까운 역삼역에는 르네상스 호텔 부지가 재건축되고 있습니다. 35층과 37층 구성된 2개 동으로 쇼핑몰과 업무, 호텔 등이 개발 예정으로 2021년 완공을 목표로 한창 공사 중에 있습니다. 이 역시 더 많은 인구 유입으로 인한 집가 상승이 기대되는 호재입니다. 이렇게 개발 수혜를 듬뿍 받을 수밖에 없는 지역의 매물이라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안 그래도 2호선 라인 사람 많은데 여기 강남의 한복판 역삼이란 말이죠. 테헤란빌리 쪽에 뭐 하루 유동인구만 해도 수십만이 된다고 합니다. 정말 어마어마한데요. 여기에다가 강남권에 아주 이름만 들으면 딱 알 수 있을 만한 그런 대형 개발 호재들까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가격도 좀 알아보겠습니다. 이 역삼동 주택, 팀장님, 가격은 어때요? 네, 가격은 지금 매매가가 3억 5,200만 원, 전세 예상가는 3억 1,300만 원으로 전세를 끼고 투자 시에는 정말 소액 투자 3,900만 원으로 강남의 한복판 역삼동에 투자가 가능하십니다. 월세 시에는 2천만 원에 월 120만 원으로 대출을 활용하시면 1억 5,200만 원으로 이쪽에 투자가 가능하십니다. 네, 이렇게 해서 강남구 역삼동의 부동산까지 살펴드렸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오연선 팀장님은 이쯤에서 인사드릴게요. 네, 팀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문의 전화는 항상 열려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실 때마다 계속 전화 주시면 되겠는데요. 서울전화 2128-8560번, 서울전화 2128-8560번으로 전화 주시고요. 문자 메시지도 받고 있습니다. 문자로도 궁금한 점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네, 금요일에 함께한 부동산 네트워크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방송이 끝난 뒤에도 이 상담 접수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 알고 계시죠? 서울전화 2128-8560번으로 전화 또는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고요. 유튜브 참여도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저희 프로그램은 무료로 다시 보기가 가능합니다. tv.altomato.com 들어오시면 무료 다시 보기 가능하시고 또 시청자 의견도 받고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의견도 많이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더욱더 알찬 부동산 정보 갖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